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상현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무역 클레임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클레임의 본질이 뭐냐, 그 다음에 클레임의 유형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클레임이란 당연한 권리로서의 요구나 주장이나 청구다. 실무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클레임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에, 계약 내용 자체가 불완전했거나 아니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래서 클레임이 발생한다라고 그 원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무역 클레임의 내용, 클레임을 제기했을 때 어떠한 내용을 해달라, 이러이러하게 해결해줘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결해줘, 이렇게 보상해줘 라는 청구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청구의 내용을 보면은요, 청구의 내용을 보면 크게는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전으로 해결해줘. 첫 번째, 금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금전 외의 내용을 가지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청구가 있다라는 거죠. 크게는 이 세 가지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가지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 클레임은요, 예,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너 물건 잘못 보내줬으니까 나 돈 못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후불일 때 가능하겠죠. 선불일 때는 뭐 이미 바이어가 돈을 지급한 상태니까 대금 지급 자체를 못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후불 거래일 때 물건 받고 나서 보니까 바이어가 이거 계약하고 다른데 그러면 돈 못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번에 너 나한테 사과 보내줬는데 3분의 1이 썩었어. 그러니까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 나한테 다시 돌려줘. 그리고 페널티로 10%더 보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너 한 20% 정도 하자가 있으니까 20%더 덜 줄 거야. 이렇게 대금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청구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빼고 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두 번째는요. 금전 외 방법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물품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물품 인수라는 거는 무역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바이한테는 아주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예요.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 복잡해져요. 나중에는 거절하게 되면 나중에 또 셀러 입장에서는 왜 거절하냐, 왜 인수를 안 하냐, 왜 돌려보내냐, 그러고는 다시 또 뭐 법원에 소송을 한다거나 그럼 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자기 주장을 하겠죠. 그러나 일단 물품 인수 거절하는 행위 자체는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법은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그런 문제죠. 뭐냐면 어떤 경우냐면 물건을 받았는데 물건이 별로 좋진 않아. 그러나 이 물건이요, 이거 저기 셀러스 마켓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꼭 쓰고 싶어. 바이어 입장에서 나 이 물건이 꼭 필요해.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경우 거절하게 되면 내가 그 물건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갖다 팔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물건만 제대로 들어왔으면 엄청 잘 팔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계약 이행대로 다시 한번 이행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물건이 내가 바이어 입장에서 꼭 필요한 거야. 이랬을 때는 거절하는 게 아니고 계약대로 다시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체품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물건 안 좋으니까 다른 물건으로 바꿔줘 라는 거. 대체품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번의
걸쳐서 선적을 하기로 했다. 그럼 첫 번째 선적이 만약에 안 좋았다. 그럼 나머지 선적분에 대해서는 예, 나 못 받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내용으로 예,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만약에 3, 4, 5, 6, 4개월 동안에 한 번씩 선적하기로 했는데 3월달 물건 받았는데 물건이 안 좋아. 그러면 에이씨 이거 받아봐야 4월달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4, 5, 6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덕적인 제재를 내용하는 클레임도 있다. 도덕적인 제재. 그렇죠? 그래서 거래 정지한다든지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전자패를 가지고 제가 이제 썼다 지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네요. 조금 더 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러한 클레임의 예방 및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쵸? 근데 클레임이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방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쵸? 그쵸?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병 예방한다고 아무리 예방하고 백신 맞고 뭐 그냥 별걸 다 해도 그 병이 아니고 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백신 맞았는데 또 걸릴 수도 있고요. 요새 그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백신 열심히 그냥 4차, 5차까지 다 맞았는데 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 백신을 열심히 맞아놨더니 독감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 쉽진 않아요. 그렇겠죠. 그죠? 자, 그래서 클레임을 예방하는 데는 기본적으로는 양 당사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거래하는 게 가장 좋겠다. 영어로는 good faith. 그렇게 얘기하죠. good faith. 예. 신의 성실의 원칙. 사실 이게 별거 아닌 말 같은데요. 이게 무슨 뭐, 공자님, 뭐 부처님, 예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사실은 거래의 기본이면서, 진짜 거래 오래 하시다 보면, 이게 진짜 중요하다. 정말 사람 잘 봐야 되겠다. 그 말이 진짜 맞아요. 그쵸?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성실한 사람이 좋아. 응?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이, 근데 뭐, 연애할 때 뭐, 성실만 하면 다야? 뭐, 재미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어야지. 근데 나중에 살아보면, 성실한 사람, 와, 끝까지 가더라고요. 예.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용조사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한국무역보험공사. 예. 첫 번째 의뢰하면은 무료니까 한번 해보세요. 왜 무료로 해줄까요? 그건 저기 뭐야 정부 투자기관이라 그래요. 공공성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그렇게 이제 좀 미끼성도 있기는 하죠. 미끼. 근데 그건 아니고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라고. 비싸게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얼마냐 궁금하시면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돼요. 아니면 전화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무역보험공사가 전국에 지사가 있어요. 웬만한 대도시에는. 그 다음에 시종조사 하실 때 크게는 3C라고 그래가지고 캐릭터 그 회사의 특성이 어떠냐 평판이 어떠냐 이런 거 알아보는 거고요. 캐피털 자산 상태 자본 상태가 어떠냐 그다음에 캐퍼시티 영업 능력이 어떠냐 영업권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A, B, C, D 이렇게 평가를 해줘요. 받아보면. 그래서 보통 B나 C 정도면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제조업자나 그 다음에 운송업자를 선정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을 만한 제조업자 이건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문 무역 회사라면 국내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구매해가지고 마진부처 파는 건데 해외에 있는 바이어는 무역업자인 여러분들한테 클레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레임을 해결해 줬는데 국내에 있는 제조업체가 야 아니야 나 클레임 거 해결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만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문제가 제조업체한테 있다면 오케이 미안해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신의 성실한 그런 업체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사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역업체한테는 어떤 제조업체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어떤 무역업자하고 거래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바이어하고 직거래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국내 업체를 통하게 되고 또 그게 아니라도 국내 업체들이 무역업체들이 제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운송업자도 중요해요. 포워더도 잘 만나야 돼요.
포드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예. 요새는 통관, 운송, 보험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운송이나 통관이나 아니 보험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확실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크게는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웨이버. 예. 그 당사자 간에 예, 자율적으로 이거는 웨이버라는 건 권리 포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에이 됐다. 그렇게 화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첫 번째, amicable settlement. 그래서 이건 당사자 간에 이것도 화해인데 첫 번째 화해하고는 달라요. 첫 번째 화해는 그냥 에이 됐어 그러고 마는 거고 이거는 서로 간에 적절하게 타협을 통한 예, 해결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conciliation, 알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네 번째, mediation,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다섯 번째, arbitration, 중재라는 게 있어요. 여섯 번째, litigation, 소송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다 컴퓨터 보시면, 여기 보시면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해나 알선이나 조정이나 중재 예, 어떻게 진행하는 거고 내용이 어떤 거냐 진행하는 것까지는 그렇고요. 내용이 뭐냐라는 거는 내일 제가 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일이네요. 그죠? 예, 휴일 잘 보내시고요. 예, 즐거운 날 되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